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토부가 가덕신공항 접근철도 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정차역 없이 곧바로 공항으로 향하는 노선으로 2031년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수능시험 응시 접수 결과 부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N수생이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됩니다. 올 하반기에도 일자리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취준생들은 연휴까지 반납하고 취업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 년 중 식중독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 9월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조금 이른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늘 한가위만 같아라. 이맘때가 되면 이 한마디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민족에게 한가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인데요. 풍요로움과 또 여유를 누릴 수 있는 한가위. 설과 함께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에 대해 박원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국의 전통 명절인 추석은 음력 8월 15일에 해당합니다. 추석은 원래 가벳 또는 한가위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고대 농경 사회에서 수확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배는 한자로 가을의 한 가운데를 의미하는데 수확하는 시기와 맞물립니다. 감사와 풍요를 기념하기 위해 유래한 것으로 봅니다. 신라 길쌈 대회가 시작이라는 설도 있지만 하나의 이유로 추석 명절을 지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석에는 송편과 한과, 전 등의 음식을 만듭니다. 강강술래, 씨름, 줄다리기 등도 즐겼습니다. 농경사회 수확한 오곡백과를 이용한 음식, 또 공동체 생활에서 가능한 집단놀이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명절 아침에는 차례를 지내는 전통이 있습니다. 차례는 본래 돌아가신 조상의 차를 봉양하는 풍습이었습니다. 유교가 정착하면서 그 형식이 복잡해지고 술과 음식으로 대치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차를 놓고 드리는, 그래서 다례라고도 불렀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유교가 조선시대에 유교가 정착되면서 이제 차례라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제사를 지낼 때 뭐 율조이시 또는 뭐 조율이시 다 다르잖아요. 이게 저마다 이제 집안에 따라서, 당파에 따라서 차례를 그렇게 놓았던 거예요. 그게 결국은 마음가짐이거든요. 그 정성을 다한다는 의미로 차례를 지내면 가장 좋은데, 가족 간 결속을 다지고 조상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전통입니다. 세태 변화와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 등이 커지면서 간소화되거나 일부 가정에서는 사라져가는 추세입니다. 연휴 기간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여행 특수가 이뤄지는 시기로 추석 연휴 인천국제공항은 인산 인해를 이룹니다. 그럼에도 귀성과 귀경길 혼잡은 매년 반복됩니다. 졸음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명절 기간 강력범죄 또 가정 내 폭력 등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경제적 스트레스와 가족 간의 갈등, 음주와 고립감 그리고 우울감이 복합적으로 분출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평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사회적으로 그 심리적으로 이제 고립되어 있는 상태, 그런 것들이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까 많이 위축이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마음의 여유가 굉장히 부재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미디어나 인터넷의 과다 사용으로 가족 간의 대화들이 많이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 갈등들이 고조가 되고 또는 분노가 내재되어 있는. 추석 명절은 정치권이 민심을 살피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합니다. 흔히 차례상 민심이라고도 불리는데 정치인들은 이 시기에 집중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경우 명절 연휴는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변곡점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추석 연휴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다양한 힘들이 형성이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고향을 찾는 지인들이 친지들을 만났을 때 갖는 그런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여론들이 수도권과 지방의 어떤 격차를 크게 줄이는 그런 역할도 한 것으로. 추석과 비슷한 명절은 전 세계에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와 같이 음력 8월 15일 중추절을 셉니다. 일본 역시 같은 날 달을 감상하는 오츠카이라는 의미의 명절을 보냅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기념합니다. 칠면조 요리가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자, 늘 한가위만 같아라. 이 말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단순하겠지만 우리 모두의 염원이 담긴 것 같습니다. 항상 풍성하고 주변에 고마우며 여유 가득하길 바라는 거겠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늘 한가위만 같기를 기원해 봅니다. 저도 늘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 주말부터 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연안 여객터미널과 버스터미널은 귀성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항 연안 여객터미널. 추석 명절을 맞아 배를 타려는 귀성객들로 북적입니다. 양손 가득 선물 보따리를 든 사람들. 가족들 만날 생각에 얼굴엔 설렘이 가득합니다. 괜찮아요. 설레고 명절이라는 게 설레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머님이 연로하셔서 뭐 쉽게 뭐 간식으로 드실 수 있는 거 뭐 이런 소소한 거, 사소한 거 준비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야쿠르트라든가 이런 거 준비. 명절을 맞아 모처럼 부모님을 뵈러 가는 부부. 100길로 3시간을 가야 하는 고된 길이지만 마음만은 벌써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가족들 건강하고 무조건 최고가 건강이죠. 가족들 건강하고 화목하게 최고죠. 화목하고 그렇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화목하게 그냥 그렇게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그렇게 즐겁게 보내다 왔으면 좋겠어요. 인천 버스터미널에도 귀성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가는 고향길.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은 모두가 같습니다. 우리 엄마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안 아프고요. 오래오래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가위만큼 동생하게. 이번 추석 연휴 동안 터미널 고속버스 1일 운행 횟수는 113대로 평상시보다 약 30% 늘어납니다. 인천교통공사는 탑승권 매진 상황을 지켜보면서 버스 임시 회차를 추가로 확대 편성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요즘 시장이나 대형마트에 가면 장보기 무섭다는 분들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름 내내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특히 채소와 수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고물가로 비용 부담이 커지자 차례 지내기를 포기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올 추석 차례상 비용을 20만 4,900여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6% 오르면서 예년보단 상승폭이 작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의 체감은 영 달랐습니다. 여름 내내 이어진 극심한 폭염의 여파로 특히 채소와 수산물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장 볼 때도 그렇고 뭐 야채나 고기도 많이 오른 게 느껴지고 뭐 추석 아니어도 애기 이유식만 만들어도 비싼 게 느껴져서 좀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매년 6% 가까이씩 식료품 물가가 오르자 아예 차례 지내기를 포기하는 가정도 늘고 있습니다. 화성시 봉담읍에 살고 있는 심재호 씨 가족. 전통 예복을 입고 차례를 지낼 정도로 풍습을 엄격히 지켜온 집안이었지만 이번 추석부턴 차례를 지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선산에 찾아가 조상을 추모하는 것으로 차례를 대신할 계획입니다. 때가 변하는 것만큼 좀 따라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새로운 우리만의 차례 문화를 갖자라고 생각해서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합일치한 상황입니다. 집에서 차례를 지내는 가정은 줄어드는 대신 사찰에서 열리는 합동 차례엔 참가자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위패 하나당 5만 원 정도만 내면 차례를 지낼 수 있어 조상에게 예를 갖추며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차례 지내고 할 때 안 든다 그래도 30만 원씩 40만 원씩 가까이는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두 분 모시는데 10만 원밖에 안 하니까 많이 절감이 되죠.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따로 가족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아서 절에 시간 되는 대로 절에 오셔서 이렇게 합동 차례를 모시는 경우가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교의 본산인 성균관에서도 차례상을 간소화하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음식 가짓수에 있는 게 아니라며 송편과 제철 과일, 나물, 술 정도만 올려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민들을 옥죄고 있는 물가 상승이 민족의 명절인 추석 풍습마저 바꿔놓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올해는 추석이 와도 여전히 한여름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벌 개체수가 많아지고 벌 쏘임 사고도 크게 늘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군포 초막골 공원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직원 2명이 말벌에 쏘였습니다. 당시 근처 잔디에서 점심을 먹던 중 벌에 쏘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작업자 중 1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 2일에는 등교하던 초등학생 9명이 벌에 쏘였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학교 정문 인근 화단에서 벌집 2개를 발견해 제거했습니다. 길어진 폭염에 말벌 개체수가 늘고 활동 반경이 넓어짐에 따라 최근 벌 쏘임 사고가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벌 쏘임 사고는 총 2,815건. 지난 3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 40%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벌독 알레르기 환자가 벌에 쏘인다면 전신 발작, 호흡 곤란 등의 쇼크로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벌초 등을 비롯한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은 주로 어두운 색상에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야외 활동 시 벌 쏘임을 피하려면 밝은 계열의 옷과 모자를 착용해 주시고 주변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방당국은 벌에 쏘여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 응급조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벌에 쏘인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게 우선시 돼야 되고 꿀벌, 말벌과 관계없이 어지러움, 현기증, 두드러기, 호흡곤란이 발생할 경우 바로 119 신고 후 응급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 벌집과 접촉했다면 신속하게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피하고 벌침 제거 후 소독과 냉찜질을 해야 합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가덕신공항 접근철도 건설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접근철도 노선과 정거장 등을 담은 기본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하지만 가덕도 주민들이 요구했던 노선 변경과 정차역 신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가덕신공항으로 가는 철도가 2031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국토부가 공항 접근철도 기본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다양한 사업 방안들이 제시된 가운데 공식적인 발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1조 2,748억 원, 31년까지 건설할 계획이지만 공사 기간을 단축할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접근철도는 복선전철 형태로 강서구 구랑동을 시작점으로 종점 가덕도까지 16.5km입니다. 노선은 기존에 계획됐던 일환으로 고시됐습니다. 가덕도 산지를 관통해 곧바로 공항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가덕도 주민들은 에어시티가 들어설 눌차지구 쪽으로 노선을 변경하고 추가 정차역 설치를 요구했지만 기본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었으니 주민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에서 움직여줘야 된다. 특히 또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이 특별법이 발의는 됐습니다만 법안의 핵심은 가덕도 신공항이고 가덕도 공항 복합도시다. 이들은 지난 5월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국토부를 상대로 감사원 국민감사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한편 가덕신공항 건립추진단은 큰 틀에서 기본 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지만 설계 과정에서 변경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올해 부산 지역 수능 응시생 수는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2만 7천여 명입니다. 부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N수생이 늘어났는데 의대 정원 확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올해 부산 지역 수능 시험 지원자 수는 지난해보다 600여 명 늘어난 2만 7천여 명입니다. 이 중 졸업 예정자는 1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60명 늘어났고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은 256명 늘어난 9,100여 명입니다. N수생이 늘어난 배경에는 지난 5월 의대 증원과 전공 자율 선택제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의대 인원의 증가입니다. 실제 의대에서 공부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의대를 높이기 위한 재수, 즉 지방의대 다니는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의대를 가기 위한 재수생들도 증가하였고, 또 의대 정원을 위해서 공대 다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일부 직장인들도 가시한 것으로 보여 N수생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과 선택 과목으로 시행됩니다. 국어 선택 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응시자는 각각 17,000여 명과 9,000여 명입니다. 수학 영역에서는 확률과 통계 11,000여 명, 미적분 14,000여 명, 기하 81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탐구 응시자는 13,500명, 과학탐구는 11,000여 명으로 두 영역을 동시에 선택한 응시자는 1,700여 명에 그쳤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이달 중순부터 지원자를 대상으로 시험장 배치와 수험번호 부여 등 수능 업무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대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이는 등 올 하반기에도 일자리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취준생들은 연휴까지 반납하고 취업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대학교와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등이 공동 개최한 일자리 박람회가 시작되자 많은 구직자들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금융권과 대기업, 지역기업들이 참여한 창구마다 합격에 도움되는 정보를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융권 채용설명회장엔 특성화고 학생과 대학생은 물론 대학 졸업생들까지 구직자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아직 3학년인데 이제 곧 4학년이 되기도 하고 일자리 박람회 와서 이제 일자리 취업 고민 좀 상담하고 자소서 도움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공직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공기업과 공공기관 상담 창구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지원 자격들을 묻고 확인하며 앞으로 있을 채용 과정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현직 공직자들을 만난 자리에선 실질적인 업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내년도 채용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연말, 좀 늦어도 연초, 내년도 연초에는 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그 공고 앞두고 내년도 어떤 채용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 안내할 예정이고, 또 뭐 모의 면접, 그리고 뭐 공직 특강, 그리고 실제 이런 지역 출신 그 공무원 선배들이 와가지고 1:1 멘토링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채가 줄어드는 등 하반기 취업시장 사정도 녹록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지역에는 진로 취업에 대한 정보가 서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2학기에 채용 시즌이 열리는데 그때 대비해서 많은 학생들이 서울에 본사를 둔 기업들의 이해도도 높이고, 그리고 또 꿈을 키우는 저학년들은 그런 기회에서 이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반기 취업을 준비하는 취중생들, 연휴까지 반납하고 취업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추석 연휴 식중독 조심하셔야겠습니다. 1년 중 식중독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 9월이라고 합니다. 올해 추석은 조금 이른 편이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음식 조리가 한창인 9월, 평소보다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더운 날씨 때문입니다. 구별, 채소는 소독을 3번 정도 씻고 세척하고 또 소독하고 이렇게 해서 도마도 구별해서 사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낮 30도가 넘는 무더위로 식중독 위험 지수는 주의 단계. 특히 명절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해 며칠 동안 보관하고 먹기 때문에 식중독 발생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식중독 발생 건수를 보면 1년 중 9월에 가장 많았습니다. 환자도 한 달간 1,590명에 이릅니다. 식중독의 원인 병원체는 노로바이러스가 가장 많았고, 여름철에 대부분 발생하는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 순이었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손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너무 이제 조리된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음식이 쉽게 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채소류는 식초를 넣은 물에 5분 이상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3번 이상 씻는 게 좋습니다. 육류와 생선 등은 속까지 다 익도록 7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조리하고 오염된 조리기구로 인한 2차 오염을 막기 위해 도마나 칼 등은 사용한 뒤 세조로 꼼꼼히 씻어 다시 사용해야 합니다. 남은 음식을 보관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식중독균은 고온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없어지지만 고온에서 끓여도 다시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음식은 밀폐 용기에 넣어 꼭 냉장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